안녕하십니까? 60년 가까이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돌본 92세 현직 의사 박지호입니다. 제 손길로 살려낸 환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지만 가슴 아프게도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인해 구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얼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얼마 전까지 손자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던 우리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사 후 이것 하나만 피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문을 넘나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식사 후 30분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것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연휴에도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70대에 건강하셨던 어르신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방법만 따랐더라면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 간단한 지식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10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만 주변 분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금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제가 60년간 수만 명이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모든 노인에게 생명의 결정적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위로 집중됩니다. 그러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죠. 이때 잘못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강명자 할머니는 지난 명절 맛있는 음식을 드신 후 이제 목욕이나 해야겠다 말씀하시고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욕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기록에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정병수 할아버지도 식사 후 곧바로 산책을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 30분만 기다렸더라면 왜 아무도 식사 후에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60년간 쌓아온 가장 귀중한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손으로 직접 작성한 생명지킴이 노트를 공개합니다. 이 노트에는 제가 60년간 의사로 활동하며 발견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맛있는 식사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식사 직후 눕는 것입니다. 밥 먹고 좀 누워도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주에 사는 이영숙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식사 후 누워서 쉬던 이 할머니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누웠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도착했지만 위산이 폐로 유입되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박민호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의 산성 물질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누운 자세에서는 폐렴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위에 있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고령자분들은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목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동환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곧바로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욕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일찍 발견했지만 뇌경색으로 왼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 이준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내 혈류가 크게 변화합니다. 이미 소화를 위해 위로 혈액이 집중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피부로도 혈액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 위험이 평소보다 2.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운동해야 살이 안 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에 사는 최병철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점심 식사 후 바로 등산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하셨지만 어느 날 산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이 신속하게 도와주어 생명을 건졌지만 심장의 30%가 영구히 손상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 김미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소화를 위해 위에 혈액이 집중되어 있는데 운동하면 근육에도 혈액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과도한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경사를 오르는 활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압이 크게 변동합니다. 갑자기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통, 설사,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갑작스러운 혈류 부족으로 인한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는 뇌나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시적인 증상부터 영구적인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 식사 후 꼭 실천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행동들은 살펴보았으니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앉으면 소화가 잘 되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는 송영희 할머니는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인 후 10년 넘게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만 앉아 있으니 속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싶네요. 두 번째,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면 소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제주에 사는 강민수 할아버지는 평생 위장 문제로 고생했지만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위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 식사 후 30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소화도 촉진된다고 합니다. 창원에 사는 박명자 할머니는 남편과 식사 후 항상 15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부부 모두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 TV만 보다가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것이 우리 부부의 건강 비결입니다. 네 번째, 30분 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걸음이나 격렬한 운동이 아닌 편안한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수원에 사는 홍길동 할아버지는 식사 후 30분 뒤에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후 30분 지나서 걸으라고 조언하셔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정말 약보다 효과적이더군요. 몸이 가벼워지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건강이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실천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량과 식품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심한 졸음이나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처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속이 불편하고 심한 졸음이 오는 것은 과식의 징후입니다. 포항에 사는 이경수 할아버지는 평생 많은 양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많이 먹어야 기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졸음과 함께 가슴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장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량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와 같은 양의 밥과 반찬을 드세요. 식사할 때는 2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시고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지면 식사를 마치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꼭 있어야 할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은 몇 끼 반찬이 절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둘째, 생선과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드세요. 셋째,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생강차나 보리차가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식후 보리차를 마시면서 소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혈액이 위로 집중되면서 약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약 시간도 중요합니다. 약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식사 직후 약을 복용하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 하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식사 시간이 건강을 해치는 시간이 아닌 생명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식사 후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긴 의사 생활을 통해 식후 휴식의 황금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분입니다. 식사 후 첫 30분은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편안한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절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눕지 마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이와 장이 제 위치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 사는 최상현 할아버지는 40년간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약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활동은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이 아닌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에 사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식사 후 매일 15분씩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복용하던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식사 후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걷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 후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걷는 것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식사 후 좋은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쭉 올려 기지개를 켜듯 늘리는 동작, 양팔을 옆으로 벌려 가슴을 펴는 동작,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회전하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칭도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시를 필사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남에 사는 장호영 할아버지는 식사 후 10분간 명상을 하고 그 다음 20분간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니 신체와 정신 모두 더 건강해졌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간은 절대 눕지 말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여름철에는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세요. 차가운 바람은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땀이 나기 쉬운데 이때 찬바람을 쐬면 체온이 급격히 하락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목포에 사는 정영희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다가 갑작스러운 폭통과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이후로는 식사 후 30분간은 에어컨을 약하게 틀거나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음료는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식사 후 갑자기 외출하지 마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한 후 갑자기 차가운 외부 공기를 접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혈압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윤정호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점심 식사 직후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30분은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차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소화를 돕고 혈액 순환도 촉진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식을 했을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식은 보통 가정식보다 기름지고 짜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외식 후에는 집에 돌아와 바로 눕지 말고 최소 1시간은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전 또는 식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립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특히 식후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가까이 두세요. 또한 식사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릉에 사는 최순옥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식사 후에는 항상 아들이나 이웃과 10분 정도 통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식사 후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작년에 식사 후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전화 통화 중이었던 덕분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 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60년 의료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